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NBA가 잘 되든 MLB가 잘 되든 두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포티비 이야기인데 NBA, MLB, 프리미어리그 같은 이런 해외 스포츠들을 거의 독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수익 모델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독점 기업이면 진짜 앞날이 창창한 기업인 건지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돈 벌기 되게 힘들거든요. 중개해가지고 돈 벌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 이런 데서 하다가 자꾸 빼고 막 이러는 게 그렇죠. 계속 이제 유저 트래픽이 나오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드는 최대한 내가 중개권 많이 사와가지고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재무제표가 공시가 됩니다. 공시가 돼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21년, 22년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느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광고 매출과 방송 매출이 있는데 아마 주로 케이블 TV로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케이블 TV 매출도 있을 거고 정기 구독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제 21년, 22년에 걸쳐서 640억, 840억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 적자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적자가 있어요. 네, 21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적자가 한 100억 정도 됐어요. 103억 정도 됐는데 22년에는 36억, 37억 정도로 좀 많이 적자가 줄긴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거는 스포티비가 지금 돈은 없더라고요. 가진 현금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봤더니 누적 적자도 168억 정도 되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보니까 지배 구조를 보니까 스포티비가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위에가 예, 있어요. 주식회사 스포티비 위에 유클레아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클레아 홀딩스 밑에는 뭐 에이클라 미디어 그룹이라고 해서 중개권을 사오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스포티비는 어떻게 보면 중개권을 사온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송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룹인 거예요. 사실은 스포티비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유클레아 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모기업에. 네, 왜냐면 모기업만 안 망하면은 이제 스포티비에 돈 계속 넣어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스포티비 돈 없어가지고 유클레아 홀딩스나 에이클라 미디어 그룹이 돈을 안 받아요. 원래는 에이클라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같은 식구니까. 그러니까 유클레아 홀딩스만 안 망하면 됩니다. 안 망하면 돼서 보시면 이제 유클레아 홀딩스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2022년에 매출액이 1,900억 정도 나와요. 전년도에는 1,000억 정도 나왔는데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영업이익이 납니다. 전년도에 59억, 당년도에 22년에는 11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요. 스포티비 자체는 적자인데 중개권을 사와서 어딘가에는 판다. 왜냐면 스포티비에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보시라라고 생각하셔도 해서 걱정 말고 중개하시라. 네, 믿고 가시라라고 일단은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듬직합니다. 네. 해설위원님은 2013년부터 스포티비랑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해설위원님한테 스포티비랑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가정 꾸려서 사는 데 있어서 네.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 우리 가족을 살리신 분. 이 대표님이 농구를 진짜 좋아하세요. 아, 근데 이제 NBA를 사 오셨을 때가 2013년이면 커리가 크기 전이었고 그러네. 암흑기의 끝자락이네. 암흑기의 끝자락이었어요. 네. 선견지명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NBA의 국내에서의 어떤 인기를 어떻게 보면 만든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스포츠 리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선수가 뛰는 그런 팀이 있다든지 경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내에서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좀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정우 선수 몸값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수예요? 일단 한국에서는 탑 클래스죠. 굉장히 잘 치고 하는데 문제는 힘이 조금 약해요. 타고난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김하성 선수가 일단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3,9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한 800만 불, 700만 불, 8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지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응원은 많이 하는데 NBA에서는 한국 선수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선수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승진 선수가 처음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유튜버죠.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종종 도전하는 선수 있었는데 가까이 문턱에 간 선수조차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명의 유망주가 나타났거든요. 우준석 선수랑 그리고 이현중 선수인데 이현중 선수는 지금 NBA에 가장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스테픈 커리가 나온 데이비슨 대학의 후배예요. 그리고 키도 커요? 키도 2m가 넘는 슈터예요. 맨발로. 네, 맨발로 2m가 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정호 선수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워는 부족해요. 왜냐면 슈터니까 파워를 사실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면 그런데 커리만큼 잘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데이비슨 대학을 가서 그래도 2년 동안 에이스를 했어요. 아. 뭐 그 대학의 전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양인 선수가 가서 2년 동안 에이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고 여준석 선수는 이현중 선수랑 완전 반대예요. 일단은 운동 능력이 파워 어마어마합니다. 네. 덩크를 넉넉하게 찍어요. 어. 그냥 그 NBA 흑인 선수들처럼 붕붕 떠서 찍어버려요. 탄력이 좋구나. 네, 탄력이 탈 동양인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전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1년 유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NBA에 도전할 때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인 거죠. 나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제 이현중 선수만큼 또 잘 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현중 선수의 NBA 진출 가능성이 더 높고 저는 어떤 계약으로든 2호 NBA 한국인 선수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실력으로는 NBA에서 충분히 뛸 만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주전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무리죠. 그런데 주전은 무리예요. 네, 이현중 선수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은 맨발 2m 슈터. 그리고 대학을 어쨌든 NCAA를 거쳤고 그리고 요즘에는 키 큰 슈터가 각광받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육각형보다는 이것저것 애매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그쵸. 한 가지 빡 튀어나오는 그 장점이 훨씬 낫거든요. 그쵸. 동양인들에게. 그쵸. 그래서 저는 주전은 아니더라도 네. 벤치에서 나오는 8번째 선수, 뭐 9번째 선수, 그러니까 두 번째 유닛으로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이현주 선수가 이제 개인적 연락이 왔는데 스테픈 커리가 자기를 알아봐줬대요. 아하. 오. 데이비슨 대학 출신이잖아. 너 발 괜찮아? 오. 계속 자신감 갖고 던져.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이 너 알아줄 거야. 진짜 거짓말처럼 그런 만화 같은 얘기를 했대요. 네. 진짜 만화 같은 소리가 새로 네, 했네 진짜. 네. 그래서 이현주 선수가 엄청나게 영감을 받고 같이 픽업 게임도 뛰었대요. 오. 현장에서 즉석으로 커리랑 같은 편 뛰었는데 네. 이현주 선수가 와 진짜 같이 뛰니까 농구가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감을 받고 흔히 말하는 워크에스익이 너무 좋은 젊은 친구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모든 스포츠 리그들의 지금 최대 고민이 Z세대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점이잖아요. 스포츠의 미래가 좀 밝다고 보시는지? 뭐 보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매력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 수의 차이가 있고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스트레스를 풀 곳, 그리고 또 뭐 인생을 배우는 곳에 대한 본질은 그냥 그대로일 것 같아요. 회계사님은요? 미래의 스포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사람한테 끌린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는 뭐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때리고 던지고 하는 그런 이게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스포츠, 거기서 생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들, 거기서 주는 희열은 어떤 기술이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겠지만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인구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 팀이 하나 이글스라고 정해진 순간 하나를 떠날 수는 없다. 운명이다. 예, 운명이에요. 어떻게 없다. 운명처럼 내 가슴에 그 팀이 꽂히는 순간 그걸 벗어나는 거는 여간 쉽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비주류 경제와 프로스포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